정치 얘기할 거 많습니다. 오늘도 박찬정 변호사와 정치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재신임 거둬드리겠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석회의 결과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신임의 득실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한자에 동이불화라는 말이 있죠. 아하. 뿌리는 같고 예. 다 같은 사람들끼리인데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 예. 저는 새정치연합에 크게 이념적 정책상 이견이 있는, 그래서 개파가 생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결국 다 똑같아요. 뿌리는 예. 다 똑같고 생각도 같고, 다만 체질상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좀 지나친 배제, 나 아니면 적이다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가진 체질이 있으나 결국은 전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 그것이 이제 공천권, 당권과 둘러싼 이게 투쟁이거든. 이게 경쟁이 돼야 되는데, 투쟁이 돼버린 것은 이 규칙이 없으니까 예. 마구잡이로 인신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는 거. 그건 이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새정치연합은 그것이 제일 먼저 유독히 이제 불거졌는데, 문재인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그 자리를 유효하게 지킬지는 저는 전혀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이유 첫째는 이제 혁신안을 가지고 국회의원 공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혁신안에는 비노가 승낙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부자연스럽게 20%를 자른다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당 체제에 있어서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재인 대표로서 곤혹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연합을 전라도 민심이 따라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전라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북도에 약 30명 가까운 국회의원, 그 전라도 민심이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120세 훨씬 넘는 그 전라도 민심. 결국 이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까지는 경상도 민심, 전라도 민심,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이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 파이의 크기는 같은데 거기에 문재인 대표가 전라도 민심을 흡수할 수 있는 리더십 발휘하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원심 작용하는 게 이제 그 천정배 의원, 박준영 지사 같은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미지수고, 이게 안전하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직격탄을 요새 막 그냥 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쏘았어요? 이렇게 쏘는지 이렇게 쏘는지 모르겠는데 직격탄을 자중에 날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직격탄이라고 하셨으니까 직격탄이 날렸죠. 직격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표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반부패 선언을 한 거지요. 당내 부패 분자들 재판받고 확정 판결 받고 재판 계류 중이고, 이 재판 절차상에서 나온 증거가 아니고 재판 외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유죄가 확실하다. 한명숙 전 의원도 재판 외의 사정으로 봐가지고 사법부 판결에 의해서 유죄라고 인정하기보다도 재판소 바깥에서 이게 취득된 여러 정황들로 봐가 유죄가 틀림없는 것인데 그 재판자들 부정하고 있다. 박기춘 의원은 본인이 다 자백을 했거든, 공개적으로.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속되고 유지하고 있다라든지, 또 재판받고 있는 몇몇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온정주의다. 나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의원 문제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또 신문 사설 등에서 새정치연합의 우호적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같은 데서도 새정치연합 이러면 안 된다, 정치적 어떤 책임을 느끼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혼란 속에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 나는 끄집어낸 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달 밝은 밤에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 무시해도 좋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새정치연합이 부패와의 단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더 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예.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 말 듣고 황당한 게 우리 같은 사람 말은 우리는 뭐 백면서생이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옆집 강아지 짖는 소리 정도로만 취급하고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기처럼 보이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진정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 그리고 친노와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빙탄 불상용 이게 어울리지 않아. 안철수 의원하고 새정치연합의 이 주력 부대하고는 이게 맞질 않아. 그 처음에 이게 뭐 연대할 때도 부자연스럽게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부자연스럽게 된 것이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에게 지금 뭐 정치 입문 3년 동안 반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30년 같이 느껴지면서. 그런데 새정치 아이콘으로 예. 결정적일 때 자꾸 물러섰다고.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말 새정치를 열망하는 어떤 세력과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안철수 의원들 막았다고. 그럼 그걸 반성해야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 당내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이쯤에서 나는 안철수 의원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싶어요. 이게 서로 맞질 않으니까 그 당 떠나라. 떠나가지고 새로 자기가 생각하는 당을 만들어라. 근데 현재 새정치의 방향 계획이 뭔지 불확실해요. 그걸 확실하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뭐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관계없이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라. 천정배 의원하고는 별개다 이거죠. 별개로 박준영 지사하고도 별개고 신민당하고도 별개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정당이 생기겠네요. 굉장히 많아 보여도 결국은 천정배 박준영 전 지사의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 호남 민심의 밥그릇 틀 안에서 그것을 쪼개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쪼개져 가지고 총선거를 치러서 어떤 이제 불행한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합치든지 총선 직전에는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일화가. 그러나 안철수 요소는 자기가 정말로 3년 전에 정계 입문할 때에 새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더 철저하게 절차 탕마해서 그 별개의 노선으로 가라 이거야. 중간층에 그 3당 체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배포로 가지고 차라리 그 길로 가라. 근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명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누가 이긴 거예요? 그럼 누가 득실이 더 많을까요? 득실 따지면 누가 득이 더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얻은 것도 없고 뭐 그래요. 둘 다 얻은 것도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런 것도 없는 이런 것도 없고 시간만 허비인데요. 시간만 허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28년째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제1야당이 예상국회 국정감사 시작 직전서부터 당권 투쟁하고 당내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국감 진행 중에 이런 일을 벌리고 이게 국감과 예상과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매일 뭘 이렇게 떠들고 천정배 의원도 이거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표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이 말이지 야당 의원들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돼요. 자, 여당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친박 대 비박 전면전 일어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이 김무성 대표한테 지나치게 권력이 쏠리게 되면 조기 임덕이 오기 때문에 친박들이 나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쪽 집안도 결국은 이 확정된 규칙, 룰이 없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일이거든요. 국회의원 공천 후보에 대한 확실한 경선 룰. 그걸 이제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처음 생각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한 달 한시에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이미 물 건너갔지요. 물 건너가도 종전과 같이 밀실, 야합,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또는 청와대 입김으로 또 누구 입김으로 이렇게 낙하산되는 이건 막아야지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변형된 오픈 프라이머리의 방법이 있지요. 예를 들면 여기가 예를 들면 서울
종로구를 예를 들면 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자의 3 내지 5%면 한 5, 6천 명 될 겁니다. 그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 집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당원 그러니까 뭐 권리당원 이 비율을 지지 여부 비율을 한 10% 인정해서 90%는 그런 식으로 반영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얘기하는 거고 7대3하고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뭐. 그래서 하여간 새정치연합도 그거 이제 또 20%는 관심 번호지 안 되면은 잘라버리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변칙적으로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더 선명하게 국민의 국민의입장에선 경선 룰을 적용한 정당이 내년 국회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김무성 대표요.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 담판을 하세요. 좋은 의미의 이견 교환을 해서 왜 친박이 저를 흔들려고 하느냐라든지 할 얘기 다 하고 아니 제가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무슨 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님하고 의논해서 객관적인 룰로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경선도 아주 공개적이고 명백한 룰, 현재 룰대로 하면 안 되지요. 당심 50, 민심 50 대로 해버리면 덜커덕 김무성 대표가 현재로서 유리하다고 친박이 보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진짜 오픈 프라이머로 이렇게 해서 오순도순하게 하십시다. 이것이 대통령님의 이 후반기에 안정적으로 레임덕도 오히려 방지할 수 있고 퇴임 후에도 대통령님의 취직에 대해서 손상이 안 가도록 우리 당이 보호하는 것이지 저 개인을 두고 자꾸 흔들고 이러면 그 분란이 결국 나쁜 것으로 쌓여간다.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런 점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김무성이가 돼야지요. 돼야지요. 자꾸 뒤로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이걸 한번 반격을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막았다. 이런 소리 나오게 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점은 박 대통령이 트인 마음으로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요 앞에 프로를 봤는데 청와대 비서관 중에 4명이 대구 연구자다. 그러면 아니 그런 것도 두고 이러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룰로 해서 그런 분들도 와서 경쟁하고 하라고 그 기회를 이렇게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든지 그걸 의논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25일부터 유엔 개발 정상회의 그리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꼭 좀 얘기를 해야 될 의제가 어떤 거라고 대통령께서 유엔 다녀오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시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게 돼 있고 유엔에는 시진핑 주석도 오고 그런 모양인데 자간 8.25 남북 합의를 좀 확장하고 밀도 있게 대통령이 유엔에 가고 오고 하는 그 사이에 이 국내에서는 그 남북 관계를 밀도 있게 대화를 해야 돼요. 결국은 남북 문제는 남북한 우리 같은 동족끼리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성김 미국 육자회담 대표가 북한에 제안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 미국도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 싸운 외교적 자산도 있으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이면 시진핑 주석도 더 특별히 응원할 것이고 미국도 응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야 된다.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로켓이나 미사일을 쏠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유엔 외교를 통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남북 고위급 회담, 이 적십자 그 이상 가족 상봉 문제 등을 혼합해가지고 이 접촉면을 넓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